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작업 피처의 종류에 따른 작성 방법을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작업 피처를 응용하여 3차원 영상을 작성할 수 있다.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작업 피처 평면. 두 번째, 작업 피처 축. 세 번째, 작업 피처 점이며 다음 순으로 진행됩니다. 스케치 프로파일을 이용한 3차원 객체 작성 방법,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학습해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바로 작업 피처에 대한 부분인데요. 학습을 위해 위쪽에 있는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작업 피처 .rpt 파일을 열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작업 피처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학습했던 돌출, 회전 같은 명령을 먼저 살펴보면요. 프로파일이 있다고 하면 이 프로파일에 직접 거리값을 입력을 하거나 또는 회전축을 지정을 해서 각도값을 입력을 하면 3차원 형상으로 작성이 가능했죠. 그런데 이 이후의 작업들은 프로파일이 있다면 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거리값을 주겠다 이런 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얘에 대한 경로가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의 높이가 다른 프로파일들이 있어서 얘네들을 연결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프로파일을 작성하는 건데요. 저희가 부품 템플릿으로 들어오게 되면 빈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때 스케치를 작성을 하게 되면 원점 평면밖에 없죠. 근데 원점 평면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프로파일을 작성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높이가 다른 평면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울어진 평면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작업 피처입니다. 이 작업 피처는요, 이 3D 모델을 직접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면은 아니에요. 단지 새 피처 작성 및 배치를 위해서 가상의 구성 영상을 작성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작업 피처는 총 평면, 축, 점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평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 피처 평면 밑에 확장해 보면 명령은 총 13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맨 위에 걸 제외하고 평면의 유형만 보자면 총 12가지의 평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평면의 유형은요,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돌출해서 상자를 만들 때 한번 간단하게 사용을 해봤는데요. 평면에서 간격 띄우기, 내가 지정한 면에서부터 평행하게 간격을 띄운 면의 생성을 주는 기능이죠. 이때 주의할 점은 방향입니다. 축 지능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있고요. 내가 원하는 값 입력을 한 후에 V표 누르면 작업 평면이 생성이 되고 있죠. 생성된 작업 평면은 모형 검색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유형은 점을 통과하여 평면의 평행인데요. 그러면 점이 필요하겠네요. 그쵸? 그러면 스케치 시작 눌러서 방금 작성한 이 작업 평면에다가 점을 하나 작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다면 작업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여기가 한계가 아니에요. 얘는 무한대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바깥쪽도 전부 다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 클릭해서 저는 허공에 임의의 점을 하나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스케치 마무리, 평면 확장해서 이번에는 점을 통과하여 평면의 평행. 먼저 저는 점을 지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통과하면서 평행할 면을 지정해 줄 거예요. 제가 윗면을 지정을 하면 이 점을 통과하지만 윗면과 평행한 면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있는 우측면을 지정을 하면 아까 만들었던 거랑 동일하게 평행한 면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정면을 클릭하면 정면에 평행한 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정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점을 통과하는 위치에 얘와 평행한 면이 만들어진다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모형 검색기에서 솔리드 본체 얘를 확장하여 솔리드 2번을 가시성을 켜주도록 할게요. 이거 홈 버튼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유형은 두 평면 사이의 중간 평면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두 면을 지정을 해주면 딱 중간 지점의 평면을 만들어줘요. 홈 버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평면이 굉장히 길잖아요. 평면을 클릭해보면 끝에 이렇게 점이 하나씩 보이는데 얘네들을 드래그 하시면 크기를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무한대의 공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늘리고 줄였다가 움직였다가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조그매졌죠. 자, 그 다음에는 원안의 중간 평면이네요. 그러면 이번엔 솔리드 본체에서 4번 얘의 가시성을 켜주도록 할게요. 자, 평면에서 원안의 중간 평면. 원안은 도너츠 같은 형상이고요. 이런 링과 같은 형상이죠. 얘를 그냥 클릭만 하면 얘를 반으로 딱 가르는 지점에 중간 평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모서리를 중심으로 평면에 대한 각도예요. 내가 모서리를 지정하면 이 모서리는 회전축이 됩니다. 그리고 평면을 지정을 하죠. 얘는 기준 평면이 돼요. 각도의 기준 평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평면에 대해서 이제 각도를 입력을 하게 돼요. 당연히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있겠고요. 원하는 각도값 입력 후에 V표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런데 제가 지금 평면을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들었는데 계속 쌓이기만 하니까 너무 지저분하죠, 화면이. 그럼 얘네들을 필요에 따라서는 숨길 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작업평면 클릭 후 우측 마우스 위쪽에 가시성이라고 있죠? 얘를 체크 해제해주면 숨겨져요. 또는 모형 검색기에서도 해당하는 작업평면들 선택해서 우측 마우스 클릭, 가시성. 만약에 사용을 해야 된다면 해당하는 작업평면 클릭 후 가시성을 켜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화면에 표시할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3개의 점을 통과하는 평면이에요. 반드시 점을 클릭해 주셔야 되고요. 1점, 2점, 3점. 총 3군데의 점을 통과하는 이런 평면이 만들어지죠. 그 밑에는 2개의 모서리를 통과하는 평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높이가 다른 모서리 2개를 지정을 하면 이 모서리를 통과하는 경사진 평면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지금 만든 평면들 전부 다 가시성 숨길 거고요. 솔리드 3번을 가시성을 켜주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곡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시성을 켰습니다. 자, 모서리를 통과하여 곡면의 접합이죠. 모서리는 여기 있는 수직선 모서리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곡면은 여기 있는 타원 기둥 클릭을 해주면 이 모서리를 통과하면서 이 타원에 접하는 평면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점을 통과하여 곡면의 접함이기 때문에 점이 필요하겠죠. 작성한 평면 또 숨겨줄 거고요. 이번에는 솔리드 5번 얘의 가시성을 켜줄게요. 그리고 여기 모형 검색기에 보면 스케치 5번이 있어요. 얘의 가시성도 함께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점이 하나 이 원통과 일치하게끔 해서 통과하고 있어요. 점이 하나 있는 거죠. 자, 점을 통과하여 곡면의 접함. 먼저 점을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 선택할게요. 그러면 이 점이 있는 지점에서부터 접하는 평면 하나 만들어주죠. 이때 이 점은 이 원기둥과 항상 이 원기둥을 통과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허공이 떨어져 있으면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기둥 선상에 무조건 위치해야 된다. 그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은 곡면을 접하고 평면에 평행한 평면이네요. 좀 더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기울어진
경사가 있는 곡면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곡면을 클릭을 할 거고요. 여기 있는 평면 지정하면 어차피 여기가 접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뒤쪽 면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면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우측면도에서 봐볼까요? 여기 있는 곡면은 사실상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얘를 연장해서 보면 한 이 지점에서 접한다 라고 대략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또 뒤에 있는 이 모서리랑 이 평면이 평행하고 있다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은 점과 수직 모서리가 필요한데요. 점은 아까 작성했던 이 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치에서 내가 지정한 축 방향의 수직인 평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X축 모서리를 선택하면 이 X축에 수직한 평면이, Z축 모서리를 선택하면 Z축에 수직한 평면이, Y축에 마우스를 올리면 Y축에 수직한 평면이, 또는 이런 경사진 모서리 위에 놔두면 여기에 수직한 평면이 작성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점과 수직선. 마지막에는 스케치 커브를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커브가 없으니까 일단은 모서리를 볼게요. 먼저 해당하는 커브 또는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에 얘에 대한 끝점 또는 중간점을 클릭하면 그 지점에 대해서 수직한 평면을 만들어줘요. 어떤 스케치 커브나 아니면 중간에 점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수직한 평면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한 모든 작업 평면 가시성을 숨겨줄 거고요. 작업 피처, 평면에 대한 부분의 설명 끝났습니다. 그러면 설명 안 드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맨 위에는 그냥 평면이에요. 얘는 내가 지정한 객체를 통과하는 평면을 만들어주는데요. 밑에 있는 유형 모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지정한 조건들 있죠. 모서리와 여기 원기둥 선택하면 얘를 통과하면서 얘랑 접하는 평면 만들어주고, 또 원안을 클릭하면 원안의 중간 평면 만들어주고 하면서 모든 유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유형이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지는지만 알면 이 아이콘 하나만으로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작성한 모든 평면 가시성 다시 꺼줬고요. 여기까지가 작업 피처 중에서 평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작업 피처에서 이번엔 축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축도 확장해보면 이렇게 총 7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축도 평면과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하는 조건만 맞다면 여기는 7가지 모두 작성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첫 번째, 선 또는 모서리 있음 유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얘는 내가 선택한 스케치 커브 또는 모서리를 선택하면 동일선상에 이런 축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은 점을 통과하여 선의 평행이라 되어 있죠. 제가 점은 여기 있는 끝점을 지정을 할 건데요. 그 다음에 평행할 모서리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옆에 있는 이런 경사 모서리를 선택하면 이 경사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축을 만들어 주겠죠. 그 다음엔 두 점을 통과하는 모서리예요. 내가 지정한 두 점을 통과하는 축을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교차하는 면이 있다 하면 그 면에 축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옆면과 여기 있는 윗면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면이 서로 교차하는 모서리쯤에 이렇게 축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 다음은 점을 통과하여 평면의 수직인데요. 지금 화면에 축이 너무 많죠? 얘도 마찬가지로 가시성 꺼주고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점을 통과하여 평면의 수직 보도록 할게요. 점은 여기 있는 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점을 통과하되 어느 면에 수직한 축을 만들 거냐, 그 면을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경사면 지정을 하면 이렇게 이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축이 만들어지는 거죠. 조건은 이 점을 통과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엔 원형 또는 타원형의 모서리를 통과하는 축입니다. 그래서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하면 얘를 통과하는 축이 만들어져요. 그 밑에는 회전된 면 또는 피처를 통과한대요.
회전된 피처, 이런 원기둥 전체 선택을 하면 얘를 통과하는 축을 만들어주죠. 작성한 작업축도 모두 가시성을 꺼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맨 위에 있는 축도 조건만 맞으면 이렇게 2점을 지정한다면 2점을 통과하는 축을 만들어주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작업 픽처, 축 생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작업 픽처에서 마지막 점을 생성하는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있는 거는 아래에 있는 유형 모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정점은 조금 다른데요. 얘는 이 형상이 객체가 변하면 따라가는 점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공간상에 고정되어 있는 점을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정점을 작성하게 되면 이렇게 좌표계 정하는 항목이 나오고 확인 버튼 누르면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형상이 바뀌어도 이 점이 같이 그 끝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위치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게 고정점이다. 자, 그럼 유형 계속해서 볼게요. 꼭지점, 스케치점 또는 중간점에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모서리를 볼까요? 모서리를 보면 이렇게 끝점이 있을 거고요. 중간점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중간점 있죠? 그리고 또 끝점이 있을 겁니다. 끝점, 중간점에 이렇게 점을 생성하는 기능이에요. 얘는 모서리뿐만 아니라 스케치 커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평면의 교차점. 제가 여기 있는 우측면, 그리고 정면, 그리고 위에 있는 평면을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이 평면 세 개가 교차하는 점의 위치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화면을 돌려보면 이렇게 여기가 잘라내기 전에 형상 위치에 점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리고 두 선의 교차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옆에 경사진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 경사진,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클릭하면 두 모서리가 연장돼서 교차하는 지점에 점을 하나 만들어주죠. 자, 평면, 곡면과 선의 교차점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평면을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교차되는 모서리는 여기 있는 모서리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평면과 이 모서리가 연장이 돼서 교차하는 지점에 점이 하나 생겨나게 되죠. 자, 그 다음은 모서리 루프의 중심점이에요. 루프는 연결된 이런 모서리를 뜻하죠. 그래서 연결된 루프 모서리를 선택을 하면 얘 중간점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루프 하면 여기 이렇게 생겨나게 되겠죠. 그 다음은 원안의 중심점입니다. 얘도 회전체죠. 그래서 얘에 대한 중심점이 자동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고요. 이제는 마지막 솔리드 6번도 가시성 ON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9의 중심점. 원안 말고 9 이용해서 클릭해주면 보이고 있진 않지만 작업점이 하나 생겨났어요. 여기 마우스 올려보시면 하이라이트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필요에 의해서는 마찬가지로 점도 가시성을 ON/OFF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작업 픽처, 점 생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으로 9차식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